늙음하게 기댈 곳은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아닌 이 5가지라고요? 에이, 설마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시니어 구독자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서운한 마음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히려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남은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든든한 버팀목들이 왜 더 이상 기댈 곳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진짜 5가지 기둥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 건강지킴이가 시니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솔직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이 5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서운하고 야속하게 들리는 말입니까? 자식들 어릴 적 밤새 열이라도 오를까 물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지새우고 제일 좋은 책가방과 신발을 사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셨지요. 배우자가 힘들 때 말없이 어깨를 다독이며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 전부를 바쳐 가족이라는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리셨는데 이제 와서 그곳에 기댈 수 없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둥지를 떠난 새처럼 자식들은 그들만의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찾아와 용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고맙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의 깊은 정적과 허전함, 혹여 자식들 사는데 방해될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힘들다는 내색 한번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요? 평생의 동반자였던 배우자 역시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의 약해진 몸을 의지하기에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막막함 속에 주저앉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자식들이 모질어서도 배우자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세월의 흐름이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기둥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고 해서 내 남은 인생을 원망과 서러움, 외로움 속에서 흘려보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남편의 아내, 자식의 엄마, 아빠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이라는 본연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2다리로 굳건히 서서 남은 인생을 더욱 당당하고 자유롭고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비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여줄 세상 그 어떤 재산이나 인맥보다 더 든든하고 확실한 진짜 기댈 곳 5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5가지만은 단순한 정보로 듣지 마시고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5기둥을 세우는 마음으로 깊이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1점.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평생의 동반자, 내 건강한 몸. 첫 번째이자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내 몸, 즉 건강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당연한 것을 놓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고 자식들이 매일 최고급 음식과 영양제를 사들고 찾아온들, 내 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면, 내 손으로 변기에 앉는 것조차 힘겹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기쁨이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바깥 풍경은 그림의 떡일 뿐이고 맛있는 음식은 고통스러운 고문일 뿐입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나 물 좀 다오, 등 좀 긁어다오, 화장실 좀 내려다오.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말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듣는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사랑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년의 품격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몸을 평생을 함께할 가장 귀한 동반자로 여기고 정성껏 돌봐 주십시오. 이미 늦었어. 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이 건강 관리입니다. 거창하고 힘든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팔다리를 하늘로 쭉 뻗어 5초간 버티고 발목을 좌우로 10번씩만 돌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신발 신고 집 밖으로 나가세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며 햇볕을 쬐는 것.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비타민 D 보충제이자 우울증 예방약입니다. 식사 또한 혼자인데 뭘 차려 먹냐며 찬밥에 물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 가서 순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고등어 한 손을 사오셔서 몇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이라도 꼭 챙겨 드세요.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나이가 들수록 무섭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내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움직이는 만큼 강해진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은 반드시 당신의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2점. 마음의 여유와 인간적 품위를 지켜주는 내 통장. 두 번째 기둥은 조금은 속물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외면에서는 안 될 현실, 바로 내 돈, 즉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입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사흘 굶어 담 넘는 사람 없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호주머니가 가벼우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만 위축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구나. 딸아,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고 망설여야 할까요? 자식들이 흔쾌히 준다 해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혹여나 난처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돈은 젊은 시절처럼 큰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불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돈.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오늘은 내가 살게 하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여유. 길에서 마주친 귀여운 손주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존감을 지키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몇 배로 불려 주겠다는 달콤한 사기꾼의 말에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손을 벌릴 때도 내 노후를 위협할 정도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냉정함도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꼼꼼히 챙기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가계부를 써보며 알뜰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손안에 작은 여유라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당당함이야말로 우리 노년을 꼿꼿하게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입니다. 3점. 속을 허심탄회하게 알아주는 인생의 동행, 좋은 친구. 자, 이제 내 몸이 건강하고 주머니에 작은 여유가 생겨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우리는 이제 닫혔던 대문을 활짝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 번째 기둥인 나와 같은 시대를 건너온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가족에게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 밀려오는 외로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에 대한 서러움, 자식들에게 섭섭했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리 효심 지극한 자식이라도 100%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월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아픔과 경험을 가진 친구는 다릅니다. 어젯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쳤네 하면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야 하며 금세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저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함께 옛날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웃고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며 추억에 잠기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좋은 마음의 보약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사귀나 하며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사귀는데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 근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안내문을 살펴보세요. 노래교실, 탁구, 게이트볼, 서예,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하며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보세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우리 인생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멀리 사는 자식의 안부 전화 10통보다 가까이 사는 친구와 마주 앉아 나누는 커피 한 잔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4점.
매일 아침 나를 깨우는 설렘, 나만의 일거리와 취미. 네 번째 기둥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이유와 설렘을 안겨주는 나만의 소일거리와 취미입니다. 평생을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은 급격하게 무기력해지고 늙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약속도 없다면 그 하루는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란다 한편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고 방울토마토를 키워보세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빨갛게 익어가는 그 생명의 신비를 매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미뤄두었던 하모니카나 기타를 꺼내들어 서툰 솜씨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보세요.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세상 어떤 명연주보다 내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평소 읽고 싶었던 역사책을 빌려 읽거나 내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를 노트에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 보세요. 혹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봉사활동이나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 한경미와 봉사도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거리와 취미는 우리에게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귀중한 성취감과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틈도 늙어간다고 한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나만의 일거리야말로 우리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시간을 잊게 만드는 활력소이자 네 번째 기둥입니다. 5점. 모든 것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마침내 앞서 말씀드린 네 개의 기둥 모두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것들이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주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마지막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밭과 같습니다. 똑같은 밭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곳에 원망, 후회, 미움, 불안이라는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둡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감사, 용서, 기쁨, 희망이라는 예쁜 꽃과 탐스러운 열매를 심고 가꿉니다. 어떤 밭을 일구며 살아갈지는 오로지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쑤시고 아플 때 아이고 삭신이야 하고 한탄만 하기보다는 그래도 오늘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기대만큼 나를 챙겨주지 않아 섭섭할 때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원망하기보다는 저 아이들도 제 인생 사느라 얼마나 힘들까? 제 앞가림 잘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고맙다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마시는 구수한 된장찌개의 맛, 창문 너머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내 무릎에 와서 잠든 강아지의 따스한 온기, 이 소박한 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도 애썼다, 장하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이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야말로 다른 내 개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는 가장 넓고 튼튼한 반석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든든한 5기둥.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내 건강한 몸. 둘째, 내 품위를 지켜주는 내 통장. 셋째, 외로움을 나눠 가질 좋은 친구. 넷째, 삶의 활력이 되는 나만의 소일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나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 이 5가지 기둥은 그 누가 와서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오롯이 나라는 이름으로 지은 가장 튼튼하고 아늑한 집입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은 결코 가족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찾아와도 기댈 수 있는 크고 시원한 나무 그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가끔 만나면 더욱 애틋하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고 깊은 외로움이나 우울감에 빠져 헤어나오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감기가 든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센터 혹은 다니시는 종교단체의 지도자분들을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아끼는 현명하고 용감한 행동입니다. 부디 오늘 건강지킴이의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남은 인생이라는 도화지를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더욱 진솔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